아, 네. 자, 533이요. 점 P, A, B가 X-3Y 플러스 4는 0을 움직인대. 0. 여기 있는데, 얘가 지금 이 선상에서 움직이는 애죠. A, B가. 그랬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속에서 그려지지 않을까요? 쟤 뭐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일체 방식이죠. 그러면 내가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3y는 x 플러스 4가 되고 y는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얘 지금 좌표평면상에서 만약에 이거를 1차함수 그래프처럼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선상에서 지금 A, B가 움직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P, A, B가 지금 여기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A, Y자리에 B를 넣으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A-3B 플러스 잠깐만요. A-3B 뭐야 물 묻히지 플러스 4는 0이 돼가지고 어떤 A와 B 간의 관계가 나오네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3B 마이너스 4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면은 A 대신에 3B 마이너스 4를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 9B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3인가요? 플러스 16이다.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빼주면요. 8B 제곱 마이너스 24B 플러스 16인데 어차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얘의 최소값인데 얘의 최소값일 수도 있겠죠. 어차피 바뀐 게 지금 A 대신에 3B 마이너스 4 넣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8로 볼까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3B 될 거예요. 그다음 플러스 2 될 텐데 얘를 지금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도 이해될까요? 마이너스 3을 2로 나눠요. 그래서 그걸 제곱해요. 그럼 4분의 9가 없던 게 생겼죠. 여기서. 맞아요? 그러면 얘 지금 18이 생긴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18을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까요? 그러면 얘는 지금 8에 B-2분의 3에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까요? 네. 그럼 내가 얘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얘를 Z라고 놓으면은 얘가 지금 정확히 Z죠. 그럼 우리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인즉슨 Z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Z와 B 간의 이차 함수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면 얘를 지금 그림상에서 표현을 했을 때 만약에 그 X축 대신에 B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거 숫자만 아까 변수만 바꿔준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Z라고 해봐요. 그러면 B가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2를 가진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은 대략적으로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돼요? B에다가 0을 대입하면 4분의 9 곱하기 8이니까 18에서 이런 형태가 되네. 맞아요? 그때의 최소값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죠.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된 사람? 확실해? 이해됐어요? 오케이. 나 535야? 그림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그림을 표현되는 거 이해되죠, 이게? 오 뭐야? 물 있어. 뭐? 어떤 거? 프리백 안 돼요. 만 18세 이상만 돼요. 어떤
우리 끝났네. 서울 끝났고 인천 끝났고 뭐 어째? 반면도 가야겠다. 못 간다니까요. 네. 20살부터 갔어요. 와. 술 제한이 술 팔아세요. 그러니까 조금 딴 얘기를 좀 해주면 네. 120m인 철망을 이용하여 판막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를 만들려고 한대요. 담장에는 철망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랬을 때 전체 우리의 최대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직사각형 모양의 모양의 우리를 만들려고 한대. 맞죠? 그럼 자 봐봐요. 우리가 뭐야? 요거잖아 요거. 그죠? 근데 철망 전체 길이가 몇 미터예요? 이건 좀 쉽지 않나? 쉬운 내가? 담장 역체가 어디? 담장 역대. 진짜 주머니에 달려서 못해. 점점 밑에요. 아니 이렇게 세고 거잖아. 무게를 들러고 하면 보는 자세가 잘못된 건가? 아니 그러면 그거 다 빼고 봐봐. 담장에는 철망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렇게만 쓴다는 거. 뭐만 쓰냐면 요거만 쓴다고. 이건 벽이잖아. 네, 이것도 반막이. 너 돼지랑 소 구분 안 해? 에버랜드 사파리 가면요, 여러분들. 왜 웃어요? 당신이 못 풀었는데. 당신도 똑같아요, 지금. 봐봐요. 여기,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담장을 안 한다며. 그러니까 벽이라고 생각해 돼. 사실. 맞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 책을 읽었을 때, 해리와, 해리포터와 볼드모트가 마주하고 있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담장의 사이에도. 그냥 밖에 넘어가고. 그러면 자, 봐봐요. 생각해보자. 얘가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도 직사각형이고 얘도 직사각형이래.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를 만들려고 한대요. 3번 읽으면 이해해요, 보통. 그러면 뭘 구하래요? 전체 우리의 최대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여기 세로를 x로 둬. 몇 x 쓴 거야? 3x 썼지? 맞아요? 여기 길이가 몇이야? 120-3x지.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바로 곱하기 빼고. 끝. S는? 그래서 내가 안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안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가로에다가 세로 곱하면 되잖아. 이게 끝이야, 이게 넓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한대? 최대 넓이를 구하라며요. 그러면 얘 봐봐요. 얘를 만약에 이 넓이를 y라고 해서 봐봐요. 내가 두는 건 내 마음이잖아. 이 넓이를 y라고 두면요. 얘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0x 되죠. 그럼 얘 어떤 모양이야? x와 y 사이에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 그래프네.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형태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얘 어차피 y로 두면 또 이 y라고 하는 건 fx라고 될 수 있잖아.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은 x에 따른 y의 변화잖아. 맞죠? x와 y 사이 관계니까 그럼 여기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p죠. 맞아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6 되고요. 근데 120 해주니까 맞죠? 그럼 얘 지금 몇이 돼요? 20이네? 아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는 그냥 꼭지점의 x좌표는 20이 되겠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 최대값상이 F20이 되겠지. 그럼 저기 20 대입해 볼게요. F20 대입해 보면요.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대입.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400이니까 1200. 마이너스 1200. 그 다음에 여기 20 곱하면요 2400. 그래서 계산하면요 1200. 그럼 최대 넓이 몇이야? 1200.
와. 뭘 말해. 비즈니스 잡는 거밖에 없죠? 문제 상황 속에서. 선생님, 그 활용률이 왜 풀어요? 실수만 했어. 뭐 도대체 수학이 왜 쓰여요? 하는 거를 이제 짜증나서 만드는 문제들이에요. 쓰인다고요. 쓰인다는 걸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교수님들이 실제 교과서에서도 실생활 문제라고 내고요. 왜 머리를 유레카에? 541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x좌표가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 얘 지금 좌표평면상에서 알파랑 베타가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여기 알파라고 여기 베타라며. 그럼 이사분면에 일단 위치에 있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어떤 정보를 준 거예요? 알파도 0보다 작고 베타도 0보다 작다는 소리네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래요. 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2차 방정식 f의 x 플러스 5는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요 그래프는 원래 어떤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 만약에 얘가 fx라고 했을 때 어차피 뭐야? 최고 차항의 개수는 뭔지 몰라. 그래서 난 그냥 스몰 a라고 볼게요. 하지만 x-알파, x-베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 전제 조건은 a가 항상 양수일 때죠. 그럼 아래로 오르기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연할 거예요. 만약에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몇이 돼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걸 fx라 두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식을 능력이라고 처리하면 얘는 지금 뭐 어떻게 돼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꼴로 바뀌면서 y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잡아줄 수 있다고 개념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기억날까요? 그러면 자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얻었는데 문제에서 봤을 때요. 지금 f의 x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그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자 봐봐요. 쟤도 f고 쟤도 f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도 f고 얘도 f죠. 그 말인즉슨 만약에 얘를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얘가 지금 x 플러스 5라고 하는 애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저 논리에 모순이 없잖아요. 이해돼요? 네. 그 말인즉슨 이 x 플러스 5는 알파가 되거나 x 플러스 5는 베타가 되면은 이걸 만족시키겠죠. 그 말인즉슨 얘를 지금 5를 이항을 한다고 생각해주면 x는 알파 마이너스 5, x는 베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랬을 때의 근이 얘랑 얘죠. 맞나요? 네. 그럼 문제에서 뭐래? 얘를 만족시키는 두 근을 우리가 찾아왔는데 그 두 근을 뭘 하래요? 합을 더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0이 될 텐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이거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된 사람 이거 이해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544 보세요. 자, 2차 함수 y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자, 얘가 있는데 얘의 그래프가 y는 8x 플러스 12와 한 점에서 만난대.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교점이 몇 개나 돼요? 평균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한 개죠. 그럼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최고치 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저 아래로 볼록 그래프일 거고요. 어차피 y는 8x 플러스 10이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일 거 아니에요? 이참수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를 풀 때요. 그림을 그리면서 풀면 좀 이해도가 빨라져요, 대부분. 그럼 한 점에서 만난 다음에 그럼 여기 이 한 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쯤에 한계가 발생했지. 그럼 요식은 각각 얘랑 그 다음에 얘가 혹시 뭐라고? y는 8x 몇이래? 플러스 11에?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기로 했었어? 만약에 이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요런 경우, 요런 경우, 그다음에 요런 경우 이렇게 있었다 했잖아. 그럼 요 맨 위에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한 배씩을 했을 때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얘는 0, 얘는 0보다 작은 경우죠. 요 큰 경우 0, 작은 경우죠. 오케이? 이걸 차용해서 어차피 이 y축이라고, x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직선이잖아. 맞죠? 직선의 형태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 관계를 차용해서 얘도 지금 직선의 형태니까 요 관계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수직의 형태를 어떻게 잡아줄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교점에서의 함수 값은 서로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립방정식의 논리로 대입법으로 풀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에요? 8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랑요. 여기 초록색 지점에서는요. 8x 플러스 12랑 같을 수밖에 없죠. y값 스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내려고 했을 때는 x축과의 비교 형태니까 얘 8x 플러스 11을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죠.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요런 이차함수가 있고 x축과 있어. 그걸 만나는 점에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 방정식을 풀면 만나는 점에 x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잖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뭐예요? 얘가 한 점에서 접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반드시 어떤 형태여야 돼? 완전 제곱식 형태여야 되고 중근에 가지는 애면서 판별식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접근했을 때 능력이 꼴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값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연결 다 돼야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을 해주면 마이너스 12에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k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게 몇이 돼야 돼?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144 그다음 마이너스 12k 플러스 144 이렇게 되겠죠. 그럼 12k는 288 되겠지. 네. 그럼 12 곱하기 2잖아. 그래서 따라서 k가 12 곱하기 2니까 24가 되겠네요. 맞나요? k 값 구했으니까 답이 20. 됐죠? 그다음 546번. 자, 3,1을 지나고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에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지금 볼게요. 얘가 어찌됐든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 어떻게 되죠? 플러스 8? 요 그래프랑 어떻게 되는데? 접해야 된다고요. 그쵸? 근데 접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까요? 그림상으로만 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예요? 어떤 직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야? 방통하는 느낌이. 이게 뭘까? 얘를요. 만약에 이런 형태가 있었을 때 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한 점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몇 컴마 몇에서 지났는데
3,1을 지난다고 그랬죠. 3,1에서 접한다고 그랬대? 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저 초록색 직선에 대한 정보는 저렇게 될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가 요런 형태만 있겠어?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안 줬잖아. 맞죠?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한다고 그랬을 때는 2번의 경우도 되는 거 아니야? 모르죠?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한 점에서 접한다. 두 번째 그 직선이 3,1을 지난다. 그럼 저 직선에 대한 식을 잡아줘서 구해준 다음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런 이해됐어요? 그럼 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 이거 제가 가르쳐 줬나요? 1차 함수 때? 잠깐봐. 이 초록색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기울기 값은 뭐가 뭔지 모르죠. 근데 뭐 여기 지금 A 써도 되나? 네, A 쓸게요. 그러면 A에 x-3 더하기 2라고 잡아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반드시 저 직선은 기울기 값에 상관없이 3,1을 반드시 지나잖아. 왜냐면 얘가 fx가 되니까. 그리고 직선이니까 1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어떻게 해준다고? 저게 지금 한 점에서 만난다는 정보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그 만나는 교점 상에서의 함수 값은 서로 같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같을 때 x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어떻게 돼요? ax 마이너스 3a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을 한쪽으로 몰아줘가지고 판별식을 사용해줘도 될까? 그래야 저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를 정확히 구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얘를 이제 해볼게요. 그럼 얘 이제 넘겨봅시다. 얘를 이렇게 넘겨볼까? 그러면은 얘를 넘기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그다음에 마팔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네. 맞나요? 그러면 얘를 지금 어떻게 해줘요? 접한다고 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시 한번 해볼게요. b는 a 플러스 2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인가요? 얘 값이 0이 되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2a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더해주면 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28 이렇게 될까요? 그럼 이걸 0으로 만족시키는 a 값을 찾아주면 되잖아. 그래서 두 개 곱하라고 하는 거야. 그냥 하나가 아니라 두 직선이 나오니까 왜? 좋아요? 이거 이도래 되나요? 네.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되죠. 네, 맞- 네,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럼 따라서 얘는 사실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아니라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었네. 그 말의 즉슨 뭐야? 기울기가 음수였단 소리네. 왜냐면 저걸 풀었을 때 a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4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최종적으로 저 직선은 이런 형태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내가 스케치하면서 문제를 풀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형태였던 거야? 접할 때 이렇게 접하는 애 하나랑 이렇게 접하는 애 하나 이렇게 있었던 거네.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4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얘가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이해될까요? 어차피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4 하면요. 몇이 돼? 28.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딱 풀까? 이해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연 설명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됐어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하는 거에 정보가 더 많아요. 귀찮아가지고 내가 팔이 아프니까 귀찮아서 내가 설명을 안 쓴 거고 말하는 거에 더 정보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세요. 548, 46번 한 거죠? 네. 넘어가면 되죠. 네. 그 다음에 549번. 오백 49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16a 마이너스 5의 최소값을 fa라고 하는데 얘의 최소값을 fa라고 할 때 f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얘를 그냥 f를 썼으니까 gx라고 둘게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애니까. 그러면 gx라고 하는 애를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a를 나누기 위한 마이너스 2a 되고 그 다음 플러스 4a 제곱 이렇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의 형태를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케치상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어차피 그 이 창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 그래프일 거고요. 그러면서 요 점의 좌표가 2a,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요런 상황 하에서 최소값을 FA라고 한다는 말은 이게 지금 FA라는 얘기죠. 됐을까요? 이해됐어요, 이거? 그럴 때 FA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거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푸는 거. 그러니까 지금 F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4로 묶어볼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4로 묶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4P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지금 어떻게 돼? 마이너스 16이 늘어난 거니까 플러스 16을 해주고 뒤에 마이너스 5 따라 붙으면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에 A-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1 이렇게 될까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FA,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그래프 형태가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A와 F의 A와 간에 지금 X축과 Y축을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의 최대값은 어떻게 돼? 2,11 그러니까 11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거? 다현이는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세연이 이해됐대? 이러고 있어요. 네, 맞았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50번인가요? 550번.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대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정보가 갖고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진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곡선이네? 포물선이네? 근데 얘가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실수 전체 범위 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 A가 양수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추가 정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그러면 또 다른 건 있을까? 없죠?
뭐가? C가 또 있어? A, B, C는 실수. 또 다른 조건은 딱히. 네, 일단 그럼 맞아. 가연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았는데요. 일단 그림으로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림이 100%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 아까의 경우처럼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기울기 음수인 경우도 있죠. 하지만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잖아요, 스케치를 할 때.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먼저예요. 이 진짜 고등학교 수학은 해석이 안 되면은 안 돼요. 자, 그럼 4사보면 여기 있죠. 얘안 지난다며. 그리고 또 다른 정보 있나요? 범위 제한해놨나요? 없죠. 범위 제한한 거 없죠, 지금. 쉽게 말하면 x의 범위를 제한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 범위 하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최소값을 된다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지금 최소값이라며. 그러니까 A는 지금 뭐 어떻게 돼?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저 식을 그럼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요 정보 하에서 A의 X 플러스 2 정도.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힌트가 되고 뭐가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다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게찜을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대게다 킹크랩 같은 거 먹으려고 그러면 뭐그 손질 가위도 필요하고 비닐 장갑도 있으면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또 뭐 있을까? 뭐 하다못해 숟가락이라도 있으면 더 좋잖아요. 퍼먹으면 되니까 이해돼요?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야 정확도에 더 가까워지겠죠, 정답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고 1, 2, 3, 4 이게 4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요 점을 지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 될 거겠죠? 근데 요 정보 하에서 얘가 지금 제 4사 보면 안 지나려면 어떻게 개형이 그려질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지나는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최소한 내가 만약 여기다 줄게요. 얘를 만약에 fx라고 뒀을 때 x에다가 저 식에다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f0이라고 하는 애가 4a-4가 되겠죠. 그럼 얘는 최소한 어떻게 돼? 이 값이 0 이상이어야겠죠. 저걸 만족시키려면 이해될까요? 만약에 얘가 0 이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쪽을 관통할 거 아니야. 그럼 4사 보면 반드시 지나게 되니까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고. 문제에서 설정한 전제에 오류가 생긴다고요.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럼 4a-4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a에 관한 범위가 나오죠. 따라서 바로 어떻게 돼요? a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니까 명확하게 지금 뭔가 이해가 빨라지죠? 그림 그리세요, 문제 풀 때. 혼자서 막 끙끙끙 알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단원 자체가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그렇고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있고 지수 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원, 수토, 미적할 때 다 그래프 그리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교육 과정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 극대값과 나중에 배우겠지만 극한의 최각, 극대값, 극소값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경계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교육과정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대학 가서 똑같이 또 해. 예를 들면 당신이 그 한 공장의 생산 운영 관리자야. 맞지? 그럼 우리 공장의 목표는 뭘까? 많이 파는 거. 아니, 공장은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많이 만드는 거.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어떤 하에서? 적은 비용 하에서. 우리가 쇼미더머니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치트키 치고 우리가 지금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 원자재, 인력 이해돼요? 뭐 아니면 하다못해 뭐 물, 전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돈이죠, 사실은. 땅 파서 버는 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우디가 아닌 이상. 심지어 석유 뽑을 때도 그 채상성을 따지면서 뽑아요. 국제 유가가 얼마나 되고 이거에 따라서 증산을 하면은 공급이 증가되니까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걸 다 따지면서 걔네가
결정을 해요. 증상 결정을. 사실 땅이 엄청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거 일단 시추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딱 뽑아줘야 돼. 있잖아. 이거는 뭐 정치 뭐를 떠나서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수학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도구로서 수학을 쓰는 거예요. 뭐지? 아 그리고 철학과 박사과정은 다 수학만 해야 돼. 웬만하면 논문이 다 이상한 수학 기호분들은 다 있어. 태초에 신이 있었다. 신이 있다면 뭐 이런 쭉 이렇게 막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서 막 박사과정 막 하거든요. 그렇대요. 자, 554번입니다. 자, 어느 꽃가게에서 장미 한 송이의 가격을 2,000원으로 하면 하루에 300송이가 팔리고 장미 한 송이 가격을 10x 원 올리면 하루 판매량이 x송이 줄어든다. 이거 틀린 사람? 하나, 둘, 셋, 또 안 푼 사람? 와, 맞은 사람? 네, 이건 공부한 거예요, 중학교 이런 거. 뭔 말이냐면요. 이거 비슷한 유형 진짜 많았거든요. 9.11 때. 자, 봅시다. 얘가 원래 장미 한 송이 가격이 2,000원이래. 야, 여러분들 이제 꽃가게 사장이에요. 그래서 2,000원 하면 얼마 팔릴지 우리 알아. 대략 장사해보니까 대략 이 정도 팔려요. 이걸 감안하니까 얼마 팔려? 300송이 팔리죠? 그러면 매출은 얼마야? 60만 원. 60? 60만 원. 6만 원. 60만 원. 60만 원이죠? 10만 원이죠, 매출이. 네. 그런데 어떻게 되는데? 얘를 10x 올리면 하루 판매량이 x송이 줄어든대. 이 말의 뜻은 뭐야? 이 60만 원이라는 게 유지는 돼. 유지는 되는데, 어, 잠깐만. 매출 60만 원이네. 자, 근데, 그냥 한번 보자. 원래 2,000원이었는데, 얘를 얼마로 올린대요? 10x 원 올린대요. 그럼 이게 장미 맞나요? 한 송이의 가격이죠. 그랬을 때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데? 300만 원. 그쵸? X송이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매출이죠? 맞나요? 얘 매출인데, 이 꽃가게의 장미 하루 판매 금액이 최대일 때 장미 한 송이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자, 요런 관계가 있대요, 지금. 그럼 이 매출에 대한 거를 내가 Y라고 잡아줄게요. 이렇게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요렇게 식의 형태가 바뀌겠죠. 그럼 이제 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는 하루 판매 금액, 이게 매출이에요. 하루 판매 금액이 최대일 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 그 X값 찾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 뭐야? 위로 보는 그래프 그려질 거 아니야. 저기 마이너스 X 곱하기 10X 하니까요. 그러면 그 꼭지점의 좌표에서 그 매출이 최대가 되고, 그때 가격을 답으로 고르라는 거예요. 세 번 읽으면 돼요. 아, 진짜요? 아니, 답 어디? 세 번. 나 이거 너무 약해요, 손. 그럼 내가 다 뽑아줄게. 아니에요. 최대공배수 활용, 1차 방정식 활용, 그다음 1차 함수의 활용, 연립방정식 활용, 아니,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세 번 읽어볼게요. 그다음에 2차 방정식의 활용, 2차 함수의 활용까지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쫙 돌면요 다 이해돼요.
왜냐면 거기서 바뀐 게 몇 개 없어요. 그렇죠? 변수 추가하고 보면 258번. 자, 558.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철판의 양쪽을 구부려서 오른쪽 그림과 단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인 물바지를 만들려고 한대요. 아, 그러니까 얘를 지금 얘가 정사각형이라며요, 그죠? 얘가 10cm래요. 이게 어떻게 만든 거야? 그냥 이렇게만 적었네? 근데 그 털려 있어요 물바지가. 뚫려있네. B랑 어떻게 만들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이 있잖아요. 저렇게 점선으로 접어가지고 얘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 나 그림 원래 잘 그리는데. 갖고 됐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 뭐야? 야, 이거 어떻게 따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 그러면 만약 여기가 x잖아. 그럼 여기도 x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높이가 서로 같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 x 되고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때 색칠한 단면이 어디야? 여기죠. 앞에. 네. 그 넓이로 y로 잡을게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y는 x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최대 넓이를 s 그때 물바지의 높이를 h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바지의 높이? 물바지의 높이를 그럼 얘가 지금 최대 넓이를 s라고 잡고 x 대신에 h 잡아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h 제곱 플러스 10h 이렇게 되고 얘 지금 어떻게 돼? 그거 뭐야? 어떻게 되는지 문제하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5고 그 제곱하면요 4분의 25 되나요? 4분의 25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플러스 4분의 25 하면 마이너스 2분의 25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가 추가된 거니까 플러스 2분의 25 하면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정확한 뭐예요? 얘가 x가 되겠네. 네. h는 어떻게 보여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에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지금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25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h가 몇이야? 2분의 5가 되고 s가 2분의 25가 되겠죠? 이거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s 플러스 h 보여주면 돼요. 그 다음 559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대요. 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있으면 뭐 나와요? 2, 1 마일이니까 마일 마이 나오나?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거 만나는 점이 2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얘가 1 라고 하고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y는 3x제곱 3x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이차함수 그래프죠. 자, 이렇게 됐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b랑 c라고 하네요. 그럼 a는 지금 여기가 이 점이 a잖아요. 지금 0,2 b는 0 1,0 c는 0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점 PA, B가 점 A에서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따라 점 B를 거쳐 C까지 움직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봐봐. 이 A, B라고 하는 애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하지만 얘는 지금 요 그래 곡선 상 위의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성립이 돼요? y 대신에 b를 써주고요. x 대신에 a를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2a 맞죠? 맞죠? 플러스 5가 될까요? 맞아요? 얘를 z라고 볼게요 저는 임의로. 그럼 지금 문제는 어떻게 바뀐 거야? z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네. 맞나요? 네. 그러면 z와 a 사이의 관계식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z라고 하는 애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죠. 그럼 얘는 형태가 지금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4 이렇게 될까요? 그 말인즉슨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1이었대. 여기 4래. 요 점이 지나보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최소값은 찾았어요. 어떨 때예요? 최소는 a는 1일 때 z가 4니까 z가 4라는 말은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4라는 소리죠.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며요 지금. 맞아요?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지? 자 근데 P가 지금 점 A부터 C까지만 움직인다며요. 맞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얘가 지금 A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돼? 0 이상 2 이하네? 맞아요? 이거 이해 안 돼요 또? A가 0 이상 2 이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어떤 것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A의 영역이 제한되죠? 이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이름 쓰면 안 돼. 한 내려갈래요? 네? 내려갈래요?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는 이해돼요? 근데 왜 이렇게 수업 태도가 이러고 그죠? 쉬워요? 바꿔줘요. 도둑거리지. 왜요? 왜요? 왜? 아니 아니세요. 냄새 안 나. 아니 냄새. 냄새 나. 봐봐요. 0 이상 2 이하잖아요. 그러면 Z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넣었을 때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A는 0일 때 그 Z0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0 넣어주는 거니까 5가 되겠죠. 만약에 A가 2일 때 양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Z 그 요식에서 2를 집어 넣어주면 1의 제곱 더하기 4니까 얘도 5가 되네요. 그 말인즉슨 얘가 지금 어떤 소리야? 얘가 지금 0,5면은 얘도 그림 상황이 좀 이상하지만 얘도 뭐야? 2,5라는 소리죠.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시계방정식이 지금 A는 1로 나오니까 당연히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1위의 함수값은 서로 같잖아요. 포물선이니까. 네. 그래서 최대값은 몇이 돼요? 네, 최대는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5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뭘 구하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요. 5 더하기 4 해주면 몇이네요? 9. 그렇죠. 그게 다죠. 쉽죠? 네. 아, 괜히 지웠네. 여기 지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봐봐요.
조금 사실은 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가혹한 걸 시키는 건가 싶은데 자 저렇게 Z로 잡는 연습 있죠. 그 기존의 이차함수 형태에서 다시 저거를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되는 그 목적 함수를 이제 다른 문자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A랑 Z에 관한 이차함수 그래프로 바꿔주잖아요. 저렇게 안 바꾸면요 음함수가 돼버려가지고 3차원 그래프를 그려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Z라고 하는 애를 X 플러스 Y라고 해봐. 맞죠? 그러면 얘는 얘에도 영향받지만 얘에도 영향받는다고요. 그럼 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그려질 거야 나중에? 3차원으로 그려질 거야. 맞아요? 어떻게 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해돼요? 어떤 특정 조건이 하에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교육과정에서 못하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한 문자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찌부시킨다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문자가 있는데 이걸 한 문자로 정리하는 어떤 특정 제약 조건식이 있으면 그걸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평면을 바꿔주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저번에 뭐 보여줬죠? 빗살무늬 톡이 모양 뭐 나오고 나중에 안장점이라 해가지고 진짜 많이 안장처럼 나오는 그래프도 있고 그래요. 왜? 그 점에서는 극대이자 극소예요. 알았어, 안 느끼지. 호모감을 느끼는 거. 560번. 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그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k 네 a의 최대값이 지금 4래요. 그랬을 때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절대값이 나와 있죠. 절대값은 뭐였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을 때 수학상에서의 원점에서의 거리. 그렇죠. 이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해돼요? 그럼 절대값은 x라고 하는 애는 지금 봐봐요. 거리가 같은 놈이 두 개 있잖아요. 얘는 절대값이나 절대값 마이너스 2나 원점상에서 떨어진 거리는 2로 똑같죠. 하지만 얘는 분명히 엄연히 말하면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는 다른 수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를 고민을 해줘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경우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경우로 나누냐면 실전 테크닉에서는 절대값 기호 안쪽에 있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걸 기준하에 경우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라고 생각을 해봐요. 보통 이게 양수 쪽에 그냥 는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이 식 형태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로 바뀌죠. 맞나요?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1의 제곱 플러스 k-1 이렇게 되겠네요. 표준형을 바꿔줬다고 생각했을 때 이차함수에 그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식 자체가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바뀌죠. 이해되죠? 왜냐면은 얘 절대값 x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어? 이런 의미잖아. 제곱근과 실수에서 배웠을 때. 그럼 x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면 그대로 튀어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x가 양수면은 x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x가 만약 음수면은 이거 값 자체가 원래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표시를 해줄 때는. 그래야 마가 안 나면서 플러스 되지. 이해돼요? 자, 그럼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도 쉽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 플러스 1 생겼으니까 플러스 k 뭐야? 마이너스 1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그럼 신기한 게 지금 봐봐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어차피 저게 지금 일단 식의 형태로 봤을 때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가지는 형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아래로 볼록 그래프에서의 지금 뭐야? 꼭지점의 좌표가 얘 위에 거는 1,k-1이고 아래 거는 마이너스 1,k-1이죠.
그럼 얘를 지금 한 번에 좌표 평면상에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죠? 해요. 여러분들 수업 열심히 하면 돼. 저도 화면 못했어요. 자, 이렇게 둡시다. 첫 번째, 얘가 지금 x가 지금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잖아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2, 3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제한된 영역을 여기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x가 0 이상일 때는 얘가 지금 1,k-1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 k-1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돼요? 안 되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얘를 만약 0을 넣어봐요. 0. 0을 넣으면은 k가 되죠, 그냥. 네. 맞아요? 그럼 내가 그냥 임의로 여기를 k라고 할게. k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하에서 오케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어차피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가 만약 k-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x가 0 이상일 때. 그럼 x가 만약에 0 미만일 때는요. 마이너스 1,k-1을 가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꼭 시점의 좌표가 지금 여기랑 여기로 잡히고 있어요. 근데 저 식도 한번 따져보니까 여기 0 넣어봐요. 여기 이게 뭐야? K값까지네? 얘는 지금 어떤 형태야? 형태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네 지금. 맞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뭐래요? 얘의 최대값이 4래요. 그럼 최대값이 어딜까? 자, 그럼 F3을 조사를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네. 제한된 영역 하에서의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식 있죠. 요 식에서 x는 3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x는 3을 조사를 해볼게요. 조사를 해본다 그러면 3-1의 제곱 플러스 k-1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4 더하기 k-니까 k 플러스 3 될까요? 그럼 얘는 명백하게 k값이 양수든 음수든 간에 어찌됐든 얘가 제일 크겠죠. 네. 전제하에서는 저렇게 그렸지만은 만약에 저게 음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려오는 꼴이 형태일 거 아니에요? 저 식이 y축으로 평행이동한 꼴. 이해될까요? 그럼 얘가 지금 최대값이 된다고 그랬고 이 값이 몇이래요? 4래요. 그럼 따라서 k는 몇이래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쉽죠? 할만하죠? 그래서요, 지금 다 계속 어떻게 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프 그리죠. 그래서 중3 때 그렇고, 중2 때도 그렇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이해가 빨라요. 실제로 문제 상황에서도 이게 훨씬 빨리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그림이 틀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수식적으로 그걸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엄밀한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훌륭한 도구를 쓰는 방법을 우리 인간이 터득을 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학을 지금 계속 전개해 나갈 때 큰 도움을 주고 발상에 어떤 큰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프를 웬만하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3차함수도 배울 텐데 3차함수 그래프도 되게 유사하거든요. 어떤 형태라고 미리 스포했어요?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어떤 상황에서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3차함수의 일반형.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을 가져? 얘도 있고 얘도 있네? 그래서 얘를 나중에 뭐라고 할 거야? 극대값이라고 할 거고 얘를 극소값이라고 할 거야. 얘는 극소값이라고 할 거고 얘는 극대값이라고 할 거야. 재밌는 애가 뭐냐면 크게 방정식이 있어요. 축이 어떻게 나와? 3개 나오죠? 축이 3개가 나와. 왜냐면 그 y축 대칭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접히는 거야. y는 x 대칭 느낌이라고 할까요? 얘를 지금 그러니까 스폰데 y는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꺾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칭되죠. 축은 세 개가 걸리는데 이게 대칭 축은 아니고요. 축은 세 개가 형성되는데
얘가 y는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으면 네. 이해되죠 이거? 왜? 매니큐어 그만 발라. 입방해야 돼. 아니 매니큐어. 뭔 짓을 한 거야? 매니큐어 손톱 같은데. 아 그러네. 됐어요? 지워도 돼요? 됐죠? 지울게요. 얘를 죽일라. 매니큐어 발랐으면 뭐 수제 다행히? 네. 근데 왜 싱글벙글이지? 아, 매니큐어 재밌는 거. 나의 능력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번 방학 때. 왜?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 없어. 여기야. 너의 한계는 없다. 무장인데요? 그래? 무장이래요. 그럼. 네. 끝까지 갑니다. 네. 561번 마지막 문제. 주사위를 두 번 던져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이차함수 y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곱하기 더하기 1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 자, 오, 너무 재밌다, 그죠? 네. 그러면 얘 지금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전개하면요 어떻게 돼요 일단?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x죠. 이렇게 될까요 지금?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 지금 봐봐요. 얘 이거 아래로 볼록 그래프일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어야 돼? 붕 떠 있어야 되잖아. 붕 떠 있으려 그러면 얘를 는0 처리해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판별식 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요. 작아야겠죠. 이해 돼요 이거 지금? 그림 그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본다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에 ab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되겠네. 내가 일단 그 주사위라는 조건 안 썼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럼 a제곱 더하기 2ab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b 나올 거고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되네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4 이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정리하면은 그럼 저 조건 하에서 지금 봐봐. a랑 b는 어떤 애야? 주사위에서 나온 눈이야. 그럼 주사위는 일반적으로 정육면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 6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자, 첫 번째. 어차피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몇 개일까? 몇 개일까? 그렇죠. 너가 대답하면 어떻게 해?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죠. 가질 수 있는 가지수가 그러니까 A도 6이고 B도 6이니까 중복해도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조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36까지일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사실은 뭘까? 이거 우리 생각해 볼까? 두 눈의 거리가 2 미만이어야 되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리 개념으로 한번 볼까? 자, 첫 번째.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두 수의 차도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래 이렇게 합시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두 수의 차가 자 0인 경우 있죠. 그럼 뭐야? A도 1 나오고 B도 1 나오고 A도 2 나오고 B도 2 나오고 그다음 땡 A도 6 나오고 B도 6 나온 거 몇 개 있어요? 6개 있겠죠. 이해돼요? 두 수의 차가 1인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첫 번째, A-B가 1인 경우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2, 1, 3, 2, 4, 3, 5, 4, 6, 5니까 몇 개예요?
5개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뭔 말이에요 이거? A가 1, B가 2, A가 2, B가 3, A가 3, B가 4, A가 4, B가 5, A가 5, B가 6인 경우 있겠네요. 그럼 마이를 만족하면서 제곱을 하면 이제 4보다 작은 거에 만족되죠. 네. 그럼 이것도 몇 개예요? 5개. 근데 분수의 차가 2가 돼버리면 저기 지금 는 기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경우는 고려해요, 안 고려해요? 그래요. 안 고려하니까 지금 뭐 확률 구하래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정의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럼 5 더하기 5 더하기 6이니까 몇이에요? 16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18분의 8 이렇게 될 거고 다시 또 약분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정답은 9분의 4일 거예요. 와. 됐죠? 네.